쉐도잉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행위거든요. 악마는 프라다. 그 다음에 영화 인턴 이런 거 외우는 거 하잖아요.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문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달달 외우면은 계속 말이 막히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닉쌤이 이 얘기하니까 귀에 싹 박히는 거야. 앞으로 미드를 보건 뭐 영어 수업을 듣건 토익을 공부할 때 저 투가 나오면 완전히 잘 있게 돼요.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에 가면서 나오는 것이지 이 문장만 미친 듯이 왜 100번을 응용도 안 되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? 질문이 뭐냐?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문을 달달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. 저도 다 해봤습니다. 해보고 오프라인 학원 할 때 학생들 다 시켜보고 윈피키드 같은 책 이런 거 그대로 외워라 해도 안 나와. 왜냐면 그거하고 100%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. 자,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냥 이해가 100% 안 되거나 이럴 때 그냥 다짜고짜로 그 문장만 건별로 외운다. 이러면 우선 응용이 안 돼. 그 다음 확장이 전혀 안 돼. 플렉스블하게 쓸 수가 없어. 목적어만 바뀌어도 벙쪄버립니다. 목적어만 심지어.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데도. 그런데 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소리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사운드 연습은 되죠. 소리에 대한 연습이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건 어려운 문장인데 야, 챗GPT 같은 게 있는데 영어 배워서 뭐 해? 이거 굉장히 어렵죠, 영어로 하기가.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거거든요. What's the point? 그 다음에 of learning English when we have ChatGPT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린이들 이게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이 when이 무슨 when인지 몰라도 돼요. 모국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성인이 되면 이 when이 뭔지를 알고 문형이라는 게 when이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이런 게 앞에 이런 게 쳐주는구나 이걸 알고 하면은 이 문장 가지고 100개 만들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문장을 외우면 잘 외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모르면은 리듬이나 인토네이션만 공부하는 거야. What's the point? 이런 식으로. 그게 이제 쉐도잉이 옛날에 열풍 불 때 보면 쉐도잉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장에 대한 조밀조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행위거든요. 악마는 프라다. 그 다음에 영화 인턴 이런 거 외우는 거 하잖아요.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걸 뭐냐? 영어로 rote learning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는 없이 생긴 모양만 암기하는 것. 이게 rote learning입니다. 이게 상당히 이거는 응용이 안 돼.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.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뭐 했다. 이건 아실 것 같아. 뭐죠? 그렇죠. 영어는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와야 돼. 0.5초 만에 나오죠? 자, end of ing. 이게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이거를 우선 end of ing가 정확하게 언제 쓰는 거를 알고 이 뒤에를 미친 듯이 바꿔주면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기차를 놓쳤다 해볼까? 늦게 일어났다 안 해도 돼. 기차를 놓쳤다만 하세요. 그렇죠. I ended up missing the train. 이거 아니에요. 근데 end up 정도는 그래도 조금 쉬운 축에 속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지.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이해 없이 이것만 외우면 이 missing the train 내용 이 딴 걸로 바뀌면 못하는 거예요. 그럼 end up 다음에 또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점심 먹으려고 백화점 갔다가 결국 신발을 사버렸네? 이러면 결국 신발을 뜻하지 않게 사버렸는데 뭐죠? I ended up buying shoes. 맞죠? 그러니까 이런 게 무궁무진하단 말이죠. 영어에서. 이런 거를 구조를 이해를 완전히 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성인이 된, 다 큰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게 안 되고 이 문장만 외우면 곤란해요. 이제 하나 더. 학교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세탁소를 해요. 그러니까 지 친구한테 옷을 탁 던지면서 너 이거 빨아주면 내가 $2 줄게 이래버려요. 그러면 우리는 I will give you $2는 할 수 있어. 그죠? 근데 이거 빨아주면 하면 무조건 if 씁니다. If you wash 뭐. 좋은 영어죠. 근데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는 if를 안 쓰고 어떻게 썼느냐? 뭘 썼겠어요, 여러분? when.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도 긴가민가 하네. I will give you $2 하고 to wash this. 이 투부정사가 if의 어감이 있거든.
근데 원어민이 실제 일상에서 저 투부정사 굉장히 남발하는데 저걸 인지를 못하고 저 문장을 미드에서 보면 저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to라는 게 이럴 때 to라는 건 사실 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이 문장만 외우면 응용 안 돼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닉쌤하고 영어 수업을 교재 작업을 하다 닉쌤 뭐라고 했냐면 야, 너 이 단어 이거 빼도 괜찮겠냐? 에디팅 할 때 하니까 그거 빼도 뭐 큰 의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.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The meaning is the same. 닉쌤 어떻게 했느냐? I don't think라고 그랬어 먼저. 그리고 it would change the meaning이라고 했어. 근데 이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어렵죠? 근데 그 다음이 앞건인데 to take out the word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런 학습이 중요하냐? 문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달달 외우면은 그냥 계속 말이 막히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닉쌤이 이 얘기하니까 이 문장이 쏙 귀에 싹 박히는 거야. 그 단어를 빼도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말이잖아요. 그러면 저 투부정사에 이해가 깊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드를 보건 뭐 영어 수업을 듣건 토익을 공부할 때 저 투가 나오면 완전히 잘 있게 돼요.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에 가면서 나오는 것이지 이 투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문장만 미친 듯이 왜 100번을 I don't think it would change the meaning 끊고 to take out the word 이러면 응용도 안 되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? 여러분 문법, 어법 필요합니까?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문법이나 어법이 꼭 해야 됩니까?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생각하십시다. 문법이 우리의 표현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. 가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법의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갖고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. 이게 사실 어쩌면 어법이잖아, 문법이잖아. 이런 투부정사라는 게 말할 때 되게 필요하고 그럼 이 형태만 픽스 해놓고 계속 바꾸면 되거든. 그렇잖아요. I will give you $2 to wash this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수업할 때 하나 경계해야 될 건 뭐다? 일단 닉 만났을 때는 to 못 써요. 이거 배웠다고 오늘. 그러면 if you wash this 뭐뭐뭐 then I will give you $2를 빨리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. 근데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. 제가 그렇게 공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. 조바심 났죠, 저도. 그게 진짜 되나? 이런 식으로.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. 금방 되진 않지만.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